안녕하세요. 사회문화에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EBS 사회탐구 영역 강사 박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세계지리 전문가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생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관리 만점의 카리스마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능 동아시아사 맡고 있습니다. 만점 적중 최경석입니다. 지난 6월 4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있었죠.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그 기관에서 시행된 시험이라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모평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잘해왔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준 중요한 시험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요, 너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6월 점수가 수능 점수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좀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사 선지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똑똑해. 네, 그것처럼 아직 이제 여러분들 11월 수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EBS ETV 스타 강사 특강에서는 이 6월 모평에서 사회탐구 부분을 분석하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난이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난이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를 조금 높게 이렇게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 지난 수능부터 쉬운 국영수, 까다로운 탐구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국영수는 쉽게, 그리고 탐구 영역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고3 현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등급컷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재수생 강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영수에만 집중한 학습을 하던 학생들도 이번 시험을 계기로 사회탐구의 학습 비중을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탐구 중요한데, 그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이제 각 사이트에서 등급컷이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요. 친구끼리 이제 등급컷 비교해보고 야, 너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 이제 등급컷 보고 나서 학생들 표정 완전히 확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담임 입장에서는 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아니, 시험 본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사회문화 큰일 났다고 다 세균으로 간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찔이 아니었고. 동아시아사로 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결국 이제 학생들이 6월 모의 평가 받은 이후엔 두 가지 이제 갈림길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결국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모의평가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 전까지 3, 4월 시험은 재학생들끼리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부터 이제 재수생, N수생이 들어온 거죠. 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 그 정도 되죠. 이 재수생, N수생의 반응도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3월, 4월 교육청과 평가원이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3 현역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았다라고 예측하는 편이었어요. 다만 아무리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수생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래도 열심히 그 수능 끝나고 준비해왔던 아이들이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울 걸 알면서도 점수가 안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과목군별로 저희가 이제 과목군별로 나왔으니까 과목군별로 난이도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보자고요. 예. 좋습니다. 네네. 어떤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선생님부터 하시죠. 선생님부터 하세요. 네. 그러면 지리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과목군에 있어서는요. 한국 지리는 우선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실력이 좀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13번 문제같이 큰 돌산에 낚인다든지 15번처럼 인구 증가량이라고 봐가지고 틀린다든지 수화량 저희도 나와요. 조금 네,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몇 문제 틀렸고요. 세계지리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기존 출제된 포인트를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통계자를 통해서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은 공부가 부족해서 조금 점수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생방송에 했었는데 세계지리 들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연계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인구. 네. 생활관리 윤리와 사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학자가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생활관리는 출제 유형이 살짝 바뀌어서 신유형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니부어나 롤스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철학자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노직,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네. 그런 학자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세 철학하면 많이 나오던 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이런 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컴이라는 학자를 단독 문제로 내면서 아이들이 되게 깜짝 놀랐고요.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의 공통점으로 둘 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다 뭐 이런 쪽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제일 어렵게 틀린 문제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윤리 출제 경향을 보면서 사상가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한 학습을 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역사는 결국 이제 한국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겠는데요. 올해까지는 여전히 한국사가 이 최상위권 학생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 눈에 띈다라고 보이고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공통된 건 결국엔 시기 문제입니다. 네. 이 시기 문제인데 한국사는 좀 달라요. 한국 근현대사 중심으로 나왔고요. 특히 현대사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이제 3년째 새로 생긴 과목인데 이 동아시아사 때문에 중국사가 좀 줄어들고 세계사에서 이제 서양사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3, 4 모두 공이 시기 혹은 사이 시기 문제 학생 굉장히 어려워하는 결국에는 이 시기를 파악하는데 누가 더 꼼꼼하게 들어가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시기 문제에다가 이 좀 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일반 사회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뭐 사회문화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표분석 문제였고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표 문제였고 특히나 이제 빈곤표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출제되기 시작해서 실제로 평가원의 기출이 3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비를 충분히 못해서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요. 저는 그날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번에 특징이 신유형이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윤리 보니까 사상가들의 조합도 되게 새로웠다 그러고 지리랑 역사에는 뭐 시사적인 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박보문 선생님 수능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하나도 못해요. 역사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난이도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내 점수. 내 등급 네, 이게 네, 그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제가 해주세요. 준비해왔습니다. 자, EBS 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등급 컷 통해서 우리 과목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자, 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도 1등 컷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등급 컷이 높게 나온 것이 경제 48이고요. 네. 윤리 과목군이랑 세계지리, 세계사는 1등 컷이 46으로 다소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어요? 혹시 작년 6월 평가원에 가장 어렵게 나온 사회탐구 과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생활과윤, 네. 생활과윤이잖아요. 그 생활과윤리가 네. 1등급 컷이 네. 44점대였어요. 네. 근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까다롭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올해는 생활관리 대비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까다롭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은 46점대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탐구 영역이 좀 문과 학생들 중에 사회탐구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최상위권의 실력은 좀 확고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특히 등급 컷. 한국사 그런 거 그러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아니 변하지 않죠, 그렇죠. 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국사를 봤을 때 이 오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해묵은 논쟁인데 연도냐, 개념이냐, 흐름이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 올해까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들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어렵건 쉽건 이렇게 견고한 이 1등급 컷이 있는 거 보면 학생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월 모의평가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후에 사탐 선택 과목을 이제 확정 짓는 계기가 되잖아요. 뭐 기존에 뭐 좋아하는 선호도도 있었겠고 개념의 분량도 있었겠고 내신 병행도 있었겠고 이런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막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그런 게 이 6월 모의평가 점수 안 나왔다고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어떻게 바꾸는 거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저는 바꿨으면 좋겠죠. 한국지리로. 개인적인 마음은 한국지 세계지로 바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제일 좋죠. 제 생각에는 과목을 바꾸는 건 무조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가까이를 준비해온 과목을 끝까지 수능까지 보는 학생과 이제부터 겨우 D-150일 남았는데 이제 바꾸는 학생들은 뒤에 바꿀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직하게 자기 과목이 이게 중간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오직하게 그 과목을 밀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단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과목을 바꾸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는데 잃을 게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그 과목에서 막 5등급 이하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하나도 너무 안 해서. 네. 그러니까 아직 개념이 너무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형 과목이나 유리한 과목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대형 과목이라고 하면 뭐 생윤이나 생활과육이나 사회문화가 되겠네요. 여튼 중요한 건 과정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바꾼다면 다시는 이제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시니까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또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왜 모의평가를 치르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결국에는 수준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3월과 4월 학력 평가와 이 6월 모의 평가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선 평가원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 난이도, 변별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모의 평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올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입장인데요. 의외로요. 작년에 수능에서 부정행위자 우리 학생들 몇 명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부정행위 하나요? 부정행위 제가 말문이 한 막히는데요. 500명?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8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 마지막 4교시 사과탐에서 나온 학생들이 한 90여 명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학생들이 연습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선택 예를 들면 과목.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네. 표시 번호에서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30분 동안에 한 이 네.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두 과목 풀고 그냥 자는 거죠. 네. 아. 네, 이거 다 부정행위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시험지 꺼내서 봐도 부정행위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네. 당일 시험 다 무효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막 의도적으로 내가 막 컨닝하겠다 이런 게 아닌데 부정행위자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충격적인 저는 부정행위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예, 네. 다른 의미에서 연습이 되지 그렇죠, 않아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실수한 거 이런 거를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 학생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 모평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죠.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6월 모평 점수가 좀 잘 나온 친구들은 이제 수능 최저 조금 높은 이 수시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도전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요. 일단 기말고사 공부에 네.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과 중심 전형이라든지 교과보다 비교과가 좀 강한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험생 사이에서 6월 모의평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독립시행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독립시행? 네, 혹시 수학이 좀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어떻게 당황했습니다. 모르세요. 아는 척 하는데? 네. 뭐 뭔데 독립적인 뭔데 시행이죠. 설명해 보라 하세요. 네. 독립시행 뭔지. 수학에서 네.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앞서 던진 주사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사위 던질 때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독립시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점수가 상관없다. 네. 아, 그러니까 6월 점수가 곧 수능 점수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6월 점수에 이게 수능까지 간다거나 이런 이제 편견은 버리시고요. 이번은 점수와 별개의 시험이 이제 수능 점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6월 모의고사를 망쳤다고 꼭 수능도 망치는 게 아니고 6월 잘 봤다고 그대로 쭉 유지되는 게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결과로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면 된다. 네.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생명체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매우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공부가 생명체와 같아서 내가 막 존중하고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나를 어루만져주면서 좋은 점수가 나오고 내가 막 무시하고 사회문화 별거 아니야, 생활권리 별거 아니야 하면 그 과목에서 꼭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학생들 표현으로 믿었던 과목에 발등기대가 많다 할 때 그 과목에 자만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점수를 보고 좀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의 핵심은 9월 수시 때문이거든요. 이 9월을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조금은 이제 전략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새롭게 시작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자만은 아니더라도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이제 수시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와 어떻게 연계를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다 항상 강조하시겠지만 저는 이 6월 모평 이후에 그 지원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탐색해 보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와 과소평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딱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반 학생이 그럽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뭐 이런다거나 저는 이제 뭐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겸손은 아닌데 정말 과소평가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소심해서, 재수하고 싶지 않은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은 좀 더 냉정하게 지원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나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나왔다고 소심해지지 말자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한 명씩 이제 나가서 6월 모평 이후의 학습 방법 제가 할게요. 네, 그리고 연계에 대해서 기출 활용에 대해서 EBS 활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생들이 더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물론 공부를 하나도 그동안 안 해왔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말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능 특강, 개념까지 공부를 다 해왔던 학생들조차도 이제부터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글을 잘 쓰려면 못 쓰고 간절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못 써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 했을 때 결국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수를 해보고 그리고 많이 틀려보면서 결국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내 점수, 내 등급이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습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사회탐구는요, 단원별로 해서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1단원에 나오는 거, 2단원에 나오는 거, 3단원, 4단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사탐에. 1단원에서 어떤 개념들, 어떤 출제 포인트를 묻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오. 바로 그 출제 포인트들이 고스란히 수능에 출제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어떤 선지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됐는지, 어떤 제시문에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했는지, 어떤 것이 기출 표현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에서 약한지, 어떤 문제 유형에서 약한지 이것을 찾아보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이후에 학습 전략을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6월 모평을 분석하랍니다.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9월 모의평가를 수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9월 모의평가가 9월 2일이거든요. 그러면 9월 2일이 수능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6월, 7월, 8월 이렇게 석 달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6월 모평을 분석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 개념이 흔들리는 학생, 개념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 있냐면 대략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40점에서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묻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과감하게 다시 개념부터 다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6월 달에는 개념 제대로 정말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7월 달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왔는데 어떡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념이 탄탄히 되어 있으면 수능 특강의 약 200문제, 수능 완성의 약 200문제 정도는 여러분 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개념을 탄탄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수능 특강, 8월 달에는 수능 완성 하셔서 9월 모의평가를 보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또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두 번째, 수능형 문제 풀이 및 약점 공략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는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6월 달에는 역시 중기계획 세우는데 6월 달에는 수능 특강을 반복하면서 이런 학생들은 수능 특강을 거의 다 끝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빈틈이 보이는 개념들을 보강하시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수능 완성 나오잖아요. 수능 완성 하시고 그리고 8월 달에 바로 여러분의 약점 공략, 즉 고난도 문제가 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기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약점 공략 강의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못 쓰고 그다음에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 남은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정말 힘내셔서 간절함 하나 가득 가지셔서 힘내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만점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알려드립니다. 지리 전문가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6월 모평 이후 기출문제 활용법에 대해서 그 포인트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리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만요, 모든 사회탐구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내용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월 모평이 끝났는데요, 이 사회탐구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6월 모평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던, 아니 못 나왔던 상관없이 지금부터 6월, 7월, 8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당장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을 못 봤어. 시험지 구겨가지고 던진 친구들은요, 지금 구긴 시험지 다시 가져가서 펴가지고요, EBS에 탑재된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잘 봤든 못 봤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수능 특강 교재를 반드시 옆에다가 펴주십시오.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연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그것을 수특 교재에 꼭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틀린 부분 있죠? 틀린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이 틀렸구나 체크를 하시고 6월, 7월, 8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탐 공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개념과 그리고 문제입니다. 개념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6월 모평에서 40점 미만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개념 공부가 잘 돼 있나? 아니에요. 개념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리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이 개념과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문제에 자료와 개념을 연결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점수가 40점 미만인 친구들은요, 남은 시간부터는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지형 부분에 있어서 해안 지형에서 사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개념만 공부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개념이 출제되는 자료, 지형도상에서 이 부분이 사빈이고 사구고 이 사빈과 사구의 개념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얼마만큼 풀어야 되나요? 많이 풀면 풀수록 좋겠죠. 하지만 이 정도만 문제 푸셔도 충분합니다.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 3개년 문제는 푸시면 돼요. 근데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단순히 답만 체크하고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자면요, 2월, 6월 모평의 16번 문제입니다. 자원 관련된 문제인데 답은 5번이에요. 여기서 5번 체크하고 맞았어, 틀렸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5번에서 왜 이 5번이
옳지 않은 선지인지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요, 1번부터 4번까지도 각 A, B, C, D가 설명하는 것이 무슨 자원인지 꼭 옆에다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와 3개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빠짐없이 선지를 빈틈없이 분석하신다면 여러분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개념별로 그 개념에 출제되는 선지를 묶어서 정리를 하면 그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수능 전날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만점 무조건 나옵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기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시면 빠르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능 연계 교재는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조건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번 6월 모평 7번 문제입니다. 수특 문제와 지도도 그렇고요, 그래프도 그렇고요,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들어간 친구와 시험장에서 처음 본 친구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드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를 푸시고 교재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자료가 어떻게 연계돼 출제될지 선생님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6월, 7월, 8월 이 더운 여름을 EBS 사탐과 함께 뜨겁게 보내자고요. 여러분 대입 합격에 EBS 사탐이 날개를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남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윤리 이지영입니다. 이번에는요, EBS 교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연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EBS 교재 언제부터 봐야 되나요? 얼마나 봐야 되죠? 몇 번을 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EBS 연계 방식에 대한 그 궁금증을 제가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EBS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연계표가 EBS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원리 방식이 있는데요. 개념 원리는 우리가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EBS 교재의 읽기 자료 부분이나 또는 이론 정리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생활관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념 원리 문제가 3문항 정도 연계가 되었고요. 두 번째 유형을 우리가 자료 및 지문 이라고 합니다. 자료 및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또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료 및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그림이 똑같거나 제시문이 똑같은 형태로 연계가 되는데요. 이번에 20문제 중에 약 4문제 정도가 이렇게 자료 및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는 방식이요. 바로 문항 변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서 선지만 살짝 구성이 바뀐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항 변형되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3문제, 4문제, 7문제,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연계가 되죠. 그럼 70%의 연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계되는지 직접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를 보시면 가로 열쇠, 세로 열쇠의 그림 모양과 그리고 세로 열쇠에서 A 개념을 묻는 것을 동양 사상의 유불도 사상 중에 하나로 묻고 있죠. 아무리 봐도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자기가 먼저 수능 특강에서 이 문제를 풀고 봤을 때와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다르게 됩니다. 물론 안 보고 가도 풀 수야 있겠죠. 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생활관리에서 글로벌 위험 사회라 그래서 올리 맥이라는 학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도 소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생활과 윤리에서 이 올리백이라는 학자는 낯선 제시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의 제시문의 학자. 그럼 기존의 수능 특강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정말 184쪽 1번 생활과 윤리 교재에 똑같은 제시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런 제시문을 분석하고 낯선 제시문이지만 먼저 수능 특강에서 보고 갔을 때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았겠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문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정말 똑같은 자료가 동그라미 개수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능특강 사회문화 101쪽에 있던 문제를 봤던 학생들은 올해 사회문화 6월 모의평가 17번 문제가 정말 내가 이미 풀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연계교재가 변형된다고 할 때 그 연계교재 문제들의 자료들, 제시문들, 그림들이 거의 그대로 유사하고 흡사하게 나오는 문항이 14문제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회문화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도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들었던 문제로 사회문화 20번 도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문화 20번 도표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절반의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실제 우리 수능특강 119쪽 2번에 있는 문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했어요. 자, 선생님이 결국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결국 연계 교재 70%의 연계율이라는 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보죠. 선생님, 수능 특강 언제 봐야 돼요? 수능 완성은요? 이거 꼭 봐야 되나요? 기출문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내려주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연계교재를 정리한 학생들이 수능시험장에 가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많이 줄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연계교재를 정리하고 들어갔어 라는 그 자신감이 결국 점수로 반영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만점을 노린다면, 그리고 1등급을 노린다면 연계교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능에서 좋은 결과 받으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내해준 자료대로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생활관리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능 동아시아사를 맡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우리 사회탐구 각 과목별 10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를 들을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사회탐구라는 10개 과목의 나무 위에도 이제는 숲을 좀 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숲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바로 EBS에서 우리가 좀 메인 화면을 다각도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대학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담임 선생님이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회탐구에서 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눌러야 될 것은 여기 보다시피 7번째 있는, 맨이 7번째 있는 바로 입시 정보입니다.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지금 이 등급 컷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등급 컷은 물론 입시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학들이 있고 이런 모집 전형이 있는데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스마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왼쪽에 보다시피 수능 학평 풀 서비스부터 시작해왔고요. 입시 정보 자료실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용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만의 정보를 축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사회탐구 여러분들이 선택한 바로 강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연계교재 강의와 그리고 수능 기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연계교재 강의뿐만 아니라 수능 기출에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길게는 보통 3개년 기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3개년 기출을 다 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 작년에 있었던 기출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기출 플러스 혹은 수능 기출 플러스 특강을 보시면 아주 쉽게 기존에 쌓았던 원리,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저희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왼쪽에 보다시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수능 기출에 대한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이 수능 동아시아사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인데 그 16번 문제에 대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약점 공략 강의에서 했던 것이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회탐구 영역의 각 선생님들은 이 수능 출제진들이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재 기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 속에서 그리고 출제진들이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계교재 강의 그리고 수능 기출까지 함께 봐주면서 여러분들이 11월 12일에 바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EBS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먼저 할 것과 가장 나중에 할 것이 있겠죠. 자, 바로 여름방학이 사회탐구의 계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탐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 했을 때는 두 과목 모두 만점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가 만점을 줄 수 있는 과목과 그 다음 1, 2등급으로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집중력을 초집중 발휘하셨고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남은 시간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서 국영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올려서 목표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짜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동아시아사의 최경석이었습니다. 사회탐구는 짧은 시간에도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국영수는 좀 오직하게 해왔던 학생들이 쭉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탐구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좀 가능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자신이 이제 1, 2등급 상위권이다라고 하면 낯선 제시문이나 새로운 유형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3, 4등급이다 이러면 기출 분석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 5등급 이하다 이러면 개념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좀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평가까지는 수능 특강이란 교재의 결국 핵심은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기출에 대한 부분, 얼마나 더 문제 적응도를 높이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을 통해서 최대한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6 수능까지 한 5달 정도 남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과목별로 이것만은 꼭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 얘기해 주자고요, 학생들한테.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지를 네.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랑 세지는요 다른 과목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주제별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벗어나서 출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기후의 지역차 부분, 네. 이 부분을 개념과 자료를 연결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이번 6월 모평 출제 경향으로 봐서 기후도 많이 출제는 기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문지리 부분에 있어서 통계 자료를 어떻게 개념과 연결하는지 요거 연습 필요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구 단원 같은 경우 수능 연계 교재에 나온 자료들은 빠짐없이 꼼꼼히 네.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윤리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출제 경향 분석하면서 네. 많은 철학자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가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하면 얕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이해, 열린 사고, 일종의 오픈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상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지만 어떤 표현으로 변형되어 나와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어진 것만 암기하기보다는 흑백 논리로 암기하기보다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진짜 사탐을 암기 과목이라고 말할 때마다 완전 섭섭해요. 이해가 진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해를 그렇잖아요. 바탕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한국사, 세계사, 이 동아시아사 3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을 잡고 그 안에 개념들을 채워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흐름, 두 번째로는 시기, 네. 세 번째로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자신이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느끼고요. 특히 이 역사가 사실은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와 달리 저희는 이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혼란 안 딱 와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암기는 아니지만 정리를 잘한 학생이 네.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최경 선생님도 혼란 얘기하니까 저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사회문화 보고 말장난이다.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능이라는 게 말장난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건 뭐 출제 오류 시비가 있는데 그래서 말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이 개념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8, 90%가 나오고 고난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가고 고난도 문제, 표 문제 이런 걱정은 개념 다 한 다음에 하자. 그리고 말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는 더 붙이자면요. 이 사회탐구가 4교시에 보다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는 개념도 1교시, 2교시, 3교시 그만 멘붕 가서 진이 빠져요. 네. 지쳐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풀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남은 아이들- 시간 동안 집중력. 아이들 그게 체력이 고갈돼서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매듭 지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긴 한데 저는 너무 빠르죠. 아쉬운데요? 아니 그래서 아쉬워서 몇 개 더 애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어서 뭐냐면 선생님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늦다 저 혼자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늦죠, 그렇죠? 안 늦죠. 네. 네, 아까도 정말인가요? 말씀드렸죠. 예, 정말이에요. 6월 모평 끝나고 6월, 네. 7월, 8월 이 세 달만 열심히 해도 사탐은 국수랑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점수가 팍팍 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된 지점이 사실은 고3 단위 입장에서는 이 6월 모의평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서 자기소개서 써야 되거든요. 거의 현역 고3 학생들은 거의 빠짐없이 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탐할 시간 있는 건가요? 자기소개서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소개서 글이라는 네네. 거는요. 머릿속에 나오는 글은 잡고 있는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말에 한 3, 4시간 정해서 어. 정해진 시간에만 이 자소서와 씨름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든 사탐이든 국수형이든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해야지 대학이 바뀝니다. 저도 늘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D-365일부터 한 160일까지 하는 공부량보다 그 160일부터 D-Day까지 수능 날까지 하는 공부량이 훨씬 많아요. 어떤 학생은 한 5배 가까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통째로 마음에 안 드는 기간을 보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딱 여기서부터 더 많이 투자하면 충분히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저 벼락치기 했을 때 생각도 막 나고 그러네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김에 또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또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곧 있으면 수능 완성도 나오고 수능 특강 언제 하고 수능 완성 언제 하고 엔제는 언제 하고 기출 플러스 언제 하고 막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논술은 언제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것에 대한 해답도 오늘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6월 말이 되면 이 수능 완성이 오픈합니다. 교재도 나오고 강의에는 우리 선생님들 강의가 탑재되면 불안해져요. 나 수특 네, 완강도 네, 안 했는데 맞아요. 언제 하지? 불안해져요. 라고 하는데 탑재 일자와 교재가 발행되는 시기와 여러분 공부 시기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특강 지금 완강하시고 8월까지 9월 모평까지 수능 완성까지 공부하면 되고요. 조금 더 늦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10월까지만 수시 써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확신을 주십시오 여기서. 확신 믿으셔도 됩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 현장에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재 나오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또 그 생각이 나는 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한 공부했잖아요. 특히 저는 이지영 선생님이 뭐 스타 강사 쇼도 봤지만 이렇게 나 공부했다. 얘들아 힘내라. 이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실은 이 얘기를 애들이 가장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독해져요? 선생님 시험 잘 못 볼까 봐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3 때를 돌아보면 저는 시험을 못 볼까 봐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독했거든요. 그래서 막 하루에 정말 말 그대로 3-4시간 자가면서 공부하고 막 허벅지를 포크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혼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나처럼 독한 사람 많이 없겠다. 이렇게 독한데 만약 누군가 나보다 더 독하게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와도 되지만 이렇게 독한데 당연히 잘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고 싶은 건 불안함은 나태함으로부터 옵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독해지면 자기가 좋아지게 되고 불안감이 해소되니까 좀 가능하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조금 얘기하자면요. 네, 위지영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그런 의지가 있지만 또 우리 학생들 의지가 없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의지가 조금 약한 편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보상을 조금씩 줬어요.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을 달성하면 그래 남승아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해서 보상을 줬어요. 보상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런데 그런 보상들 중에서 그 다음 공부에 지장이 되는 보상들 말고요. 그 다음 공부에 힘이 되는 보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늦잠을 잔다든지.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어요. 저녁에 오면 살이 찌니까 뭐 삼겹살 같은 거를 아침에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 자극을 줘가지고 수능날까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배치표라는 게 있잖아요. 배치표에 딱 2개만 골랐어요. 그 2대학만 계속해서 주문을 걸었어요. 그거 보면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정작 아시잖아요. 가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정말 수박처럼 커 보이게 가고 싶다. 계속해서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떼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죠. 정말 거기다 이제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것만 계속해서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지켰을 때 쾌감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최고의 학습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한테 응원하는 멘트 우리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죠. 네. 선생님. 저부터 할까요? 네, 이제 6월, 7월, 8월 정말 중요한 여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해보다 중요한 여름이 될 건데요. 이 여름 뜨겁게 우리 EBS 사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신다면 원하는 결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작년 수능 만점자 학생의 인터뷰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6월, 9월 모의고사를 정말 못 봤었대요. 근데 못 봤는데 좌절하지 않고 너무 다행이다. 내가 연습에서 실전이 아니라 연습에서 이렇게 망할 수 있어서 실전에서 더 잘 보려고 그러나 보다. 왠지 만점을 받을 것 같다. 왠지 먼저 매를 맞은 느낌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수능날 정말 만점이 나와서 수능 수석자로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 보면서 느꼈어요. 결국 긍정의 힘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때까지 긍정의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EBS 진학 상담위원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2가지예요. 데이터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뛰어넘을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지금 특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갈아치우겠다, 다시 쓰겠다, 그래서 신화가 되겠다. 그런 좀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하나하나가 예술이세요. 네, 2016 수능까지 이제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 건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저희가 파이팅 한번 해드릴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네.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EBS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EBS로 반격하라, 이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EBS로 하시면 다 같이 반격하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EBS로 반격하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국어, 수학, 영어가 다소 쉬워지면서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탐구가 중요한 변수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이 바로 4단원 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6평에서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핵심 개념, 진심이 담긴 아주 중요한 개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자료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거고요. 에너지를 과탐에 쏟아야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요. 과탐은 국영수에 비해서 단시간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